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함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한계기술 대체율에 모든 것들이 집약해서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 그러면 노동을 하나 투입할 때 처음에 자본을 3개 포기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나 투입할 때 그 다음에 하나, 점차 노동을 한 단위 추가할 때 처음에는 많은 자본을 포기해야 되는데 점차 대체하는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뭐 100만 개, 뭐 2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되면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은 여기 나와 있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 효용함수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렇게 늘 체감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뒤에 살짝 나오는데, 아니 이때 생산함수 기술은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같이 투입하는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야.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를 곱하기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생산할 때 더하기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콜라 사이다야. 그래서 콜라 사이다가 색깔만 다르지 소비하는데 만족은 똑같은 것처럼 뭔가 만들어낼 때도 인풋으로 작동되는 효과가 똑같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MRTS를 구해볼게요. LK. 자, 그러면 분자는 노동으로 미분하고요. 분모는 자본으로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노동으로 미분하면 1이고 자본으로 미분하면 1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체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1로 일정해요. 그래서 등량 곡선을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K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K로 살짝 정리해서 감을 잡아보면, 아니 우아형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LK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K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L 플러스 Q0 이렇게 되니까 이게 Q0. Q0가 10이면 여기가 1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10을 10개를 생산하는데 얘를 10개 생산합니다. 등량 곡선이니까 10개를 생산하는데, 자, 노동을 하나 투입하고 자본을 9개 투입해도 돼. 근데 노동을 2개 투입하면 자본을 8개 투입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대체하는 비율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볼록하진 않잖아. 저런 기술 어떤 형태를 갖고 있으면 그때는 체감하지 않고 MRTS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체감한다는 건 이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아까 알파랑 베타에 1 집어넣어서 가중치를 1로 해서 MRTS가 1 이렇게 됐는데 알파 베타가 가중치가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그게 다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효용 함수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아니 결합 비율이 정해져 있어. 결합 비율이 이렇게 결합 비율이. 아니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바퀴 4개에다가 차체 이렇게 엔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수평축이 자동차 바퀴야. 여기가 엔진이야. 엔진이 뭐 하나만 있다 칠게요. 그럼 엔진 하나랑 자동차 타이어 4개가 결합될 때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한번 보시면 엔진을 뭐 L이라고 할게요. 엔진. 이렇게. 그리고 K가 바퀴라고 할게요. 바퀴. 결합 비율이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1대4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세팅이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엔진, 여기 바퀴 이렇게 되면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었을 때 엔진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약에 Q를 2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2개 있어야 자동차가 2개 나오고 바퀴는 4개 있어야 돼. 바퀴가 3개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합 비율이 일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8개 될 때는 이렇게 2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8, 여기는 4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로서 L자 형태의 모양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Q가 얼마라고? Q가 자동차 1개. 얘는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게 Q가 2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Q가 1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동차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A점에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A점. 그럼 이 B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점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는 바퀴는 4개밖에 없어. 근데 차체나 엔진이 하나 더 생겼어. 그래도 하나밖에 못 만들어. 나머지 그냥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퀴는 4개밖에 없는데 자동차, 차체, 엔진이 자꾸 더 생겨봤자 자동차는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결합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만약에 C로 간다 할게요. C로 가서 이 C는 이렇게 있어요. C는 여기가 O라고 할게. C, D 이렇게 가도 의미가 없어. 엔진이 하나인데 타이어가 4개 있으면 자동차 하나 만들어지는데 타이어가 하나 여분이 더 생겼어. 뭐해? 아무 쓸모 없어. 뒤에 뭐 달고 다닐 거야? 장식용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차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8개까지 돼도 소용이 없어. 엔진이 2개 되면서 바퀴가 4개 돼야 하나가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1개 생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그냥 A에서 B로 이동 시 여기를 노동이라 하고요. 여기를 자본이라 할게요. 바퀴. A에서 B로 이동하면 지금 K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바퀴는 4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K는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되고 L만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가 시. 근데 Q는 어떻게 됩니까? Q도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의 1개 생산은 뭐야?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는데 Q가 변화가 없어. 1개 생산이 빵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봤을 때 노동에 대한, 여기서는 엔진이죠. 1개 생산이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는데 델타 Q가 빵이야. 그래서 얘는 빵이다. 요걸 의미합니다. 아무런 뭐 기여를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면 어떻게 돼요? A에서 C로 가면 이때는 노동이 그대로, 엔진이 그대로인데 자본이 한 단위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변함없네. 그러니까 자본의 1개 생산이 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응용을 하면 A에서 C로 가면 C로 이동 시, 자, 그러면 자본의 1개 생산이 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결합 비율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L자 같이 생기고요. 왜 L자인가 그런 것도 살짝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작은 게 너의 최종 성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갈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금방 되긴 하겠지만 형태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모에 대한 보수, 이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경작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한 번쯤 이렇게 좀 들어보는 필요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기 성대가 이제 문과랑 이과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그냥 기본이들은 경영하게 대한 원리라든가 뭐 회계 원리라든가 경제학 뭐 원론 이런 것들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표를 잘 짜가지고 한 번은 저기
해화동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몰아서 한 2과목 정도 거기서 듣고 전공 과목은 여기서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들어둬야지. 심리학, 철학 이런 것도 1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논어맹자 배웁니까? 저 다닐 때는 그 강제로 2학기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논어, 그래서 뭐 볼 일이 없을 텐데 강제로 이렇게 해서 유학과가 있잖아요. 유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들 뭐 딴 생각하고 뭐야 재미없어. 당연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걸 그때라도 이렇게 강제로 들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집에 책을 제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면서 책을 다 버렸어. 그냥 전공책도 버리고 교수님이 주신 책들도 아이 그래 뭐 다 버리고 필요한 거는 약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스캔 몇 개 해놓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주신 책인데 딱 봤더니 오 막 되게 오래된 책이야. 1960년대 나온 책이야. 그거는 한두 권 놔두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1학년 때 줬던 철학 뭐 그거 있잖아. 무슨 뭐 그거 교양 그것도 그냥 하나 놔뒀어요. 이 보면은 뭐 서양 철학, 뭐 동양 철학, 뭐 논어맹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다 이제 뭐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쓴 글이겠지. 그래도 그거는 그냥 기념으로 놔뒀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뭔가 지적 탐구 욕구가 막 솟아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이고 벌러덩 누워서 그냥 잠이나 보다 유튜브 드라마 보다 말고 이렇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 개론, 인문, 뭐 심리학 개론, 정치학 개론, 그래서 뭐 권력과 등등 이게 뭔가 여러분 전공 관련된 건 당연히 하실 거고 그래서 인문과학 쪽 뭐 문사처리라 해야 되나 그런 과목들도 좀 이렇게 들어두시면 그래도 뭔가 하나씩 알고 있으면 나중에 관심 있을 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잖아. 관심 없으면 저도 뭐 예술, 미술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거든. 뭐 피아노, 뭐 그냥 바이올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하니까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요리 할 줄 모르니까 계속 안 하고요. 계속 담싸니까 제가 직접 뭐 만들어 먹을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냥 시켜 먹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삶을 다채롭게 뭐 하려면 전공으로 할 건 아니지만 전공하는 건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용어를 좀 배우는 거. 경작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구나. 자,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인데 규모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낌이 자본이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는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어서 자본이 고정되고 노동만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야, 둘 다 증가시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둘 다 같이 증가시키는 거야. 모든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을 다 증가시키는데 근데 이게 투입 비율이 막 뒤죽박죽하면 또 일반화시키기 힘들어. 노동은 2배 증가시켰는데 자본은 1.3배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뭔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변화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네, 이렇게 생산함수를 살짝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LK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LK 이렇게 있을 때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킨다 할게. 이때는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2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간단하게 숫자를 넣어서 보시면 쉽게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자본, 그에 따른 Q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숫자를 넣어봐. 노동이 1, 자본을 1 이렇게 넣게 되면 Q도 1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뭐 람다배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데 그냥 숫자로 넣으면 2 집어넣으면 Q도 2배 나올 거야. 3 하면 3배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람다배 증가시켰을 때 산출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해가지고요. 불변이라는 것을 컨스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리턴이라고 해.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리턴스 투 규모를 스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함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요, 우리가 CRS 생산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있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루트를 빼버리면 살짝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LK 이거인 경우 이렇게요. 그러면 노동을 람다배만큼 증가시키고 자본도 람다배만큼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시. 그러면 람다배 노동을 증가시키고 람다배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람다의 제곱 LK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쓰면은 람다의 제곱 Q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람다가 이렇게 2, 3 이렇게 증가해서 2배, 3배 증가했는데 얘는 제곱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은 2의 제곱인 4배 증가해.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한 요런 기술을 가진 생산함수를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걸요. increasing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IRS increasing.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return to scale 이렇게 표현합니다. IRS. 아니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아니 2배, 3배도 아니고 오히려 1.5배로 더 작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거를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감소. 이건 decreasing 해가지고 DR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때 생산 기술이 어떠냐 할 때 이렇게 CRS, DRS, IRS 이런 기술이 생산 함수의 특성으로 반영된다. 여기서는 둘 다 동시에 같이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 자, 지금 아까는 그냥 함수식으로 한 거고 요건 보시면 ABC를 따라가 노동을 2배, 3배 같이 증가시켰는데 생산량도 여기는 요걸 먼저 볼까? 2배, 3배 같이 증가했어. 그럼 B가 어떻게 돼?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 CRS 생산함수 형태가 되고요. 얘는 노동을 2배, 3배 증가시켰어. 자본도 같이. 근데 아웃풋이 A에서 B는 노동이 2배 증가했는데 아웃풋이 3배 증가했네. 그러니까 이건 IRS. 그쵸? 얘는 CRS. 얘는 2배 증가했는데 아웃풋은 1.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DR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산함수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긴 해요. 비용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용 볼 건데 규모가 커져요. 생산량이 증가해. 그때 평균 단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데 야 우리도 한번 자동차 만들까? 2-3명이서 만들면 자동차 비용이 되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카 같이 이렇게 소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는 가격이 되게 비쌀 수밖에 없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큰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으로 막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평균 단가를 확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자동차 있었다니까. 옛날에도 벤츠 같은 거 있었는데 그때는 노동자들이 자동차 사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도 살까 말까 했었어. 근데 우리가 소위 아는 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야, 이 자동차 유용하고 괜찮은데 모든 사람들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되게 멀리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야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대량 생산 무슨 포디즘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업과 금전상 돈도 규모가 커지면 돈 빌리는 것도 쉽게 빌려주겠지. 경영의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가격을 T자형으로 대신 모형을 모듈화 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요즘 다 팔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자동차가 그때 보급이 된 건데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런 고집이 있어. 옆에 사람들이 아니 자동차가 없을 때는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야 너희 집 자동차 있어? 있어. 없어. 이게 되게 큰데 포드의 T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모두 다 똑같이 자동차를 갖게 되는데 처음에 경제학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능력도 다르고 선호도 다른데 아니 내가 남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데 옆집, 앞집 다 T자형 자동차 똑같이 검정 색깔이 있어. 이게 뭐야? 그때 이제 GM 같은 데가 디자인을 좀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차별화 시키다 보니까 오 저거 살래 그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게 됐지. 근데 포드는 그때만 해도 아 됐어. 가격 자동차는 싸면 팔리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아무튼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해서 비용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있다 얘기할 거고요. 이건 반대로 약간 규모가 너무 커졌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삼성, 현대 뭐 이렇게 뭐 한 100명, 200명일 때만 해도 관리하는 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1000명, 2000명 직원들이 막 10,000명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모가 더 커져.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누군가가 저보러 무슨 뭐 조그만 기업 같은 건 상관없는데 대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이런 거 국가를 운영한다? 어휴 그럼 또 미국 대통령이다 그럼 세계를 거의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관심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조직 관리가 어려웠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업이 애매해. 뭐 일이 막 겹치고 중복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 그거를 규모의 비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용어 정리만 해주시고요. 요 생산함수는 뭐 다음 시간에 살짝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비용 개념 얘기하면서 비용 함수까지 끝내고요. 그 시장 이론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배운 데까지 해서 뭐 중간고사 범위를 할 테니까 시간 있으실 때 쬐끔쬐끔씩 보시고 막 응용해서 엄청 내거나 막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개념 묻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것들 뭐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영상 짧게 찍은 거 유튜브에 올린 것도 제가 아이캠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낼게요. 이게 안 그러면 또 안 보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보세요 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